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학연구소 새로운 강좌로 서머다이내믹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학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도메인 영역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영역을 서라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둘을 가르는 바운더리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꽉 막혀 있으면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때 우리가 컨트롤 매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이 뚫려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매스가 드나들 수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오픈 시스템이 되고요. 이때는 컨트롤 볼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을 공부할 때 이제 먼저 클로즈드 시스템이냐 오픈 시스템이냐를 구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분석 기법이 좀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했으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퍼티라고 해서 이제 부르고 있고 이 프로퍼티에는 크게 인텐시브 프로퍼티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먼저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매스에 무관하고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는 매스와 이제 관여하는 텀이죠. 예를 들어서 온도, 압력, 밀도 이런 것들은 이제 매스하고 상관없으니까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고 토탈 질량, 볼륨 이런 것들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를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바로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 스페시픽이란 말을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최적을 매스로 나누면 스페시픽 볼륨이 되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연력학에서는 기본적인 가정은 다 컨티뉴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프로퍼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포인트 펑션으로 다 다룰 수가 있고요. 어떠한 그 프로퍼티가 점프하는 디스컨티뉴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안에 이제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이 또 스테이트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에 이제 입자들이 있죠. 근데 입자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상태를 가만히 좀 오랫동안 놔둬보면 결국에는 이 입자들이 이제 어떤 평균적인 상태에 수렴을 하게 돼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서멀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여기에 포인트 펑션으로 한 점을 찍었을 때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프로퍼티가 프로퍼티 1번, 2번 여러 가지가 계속 있겠죠. 그러면 이 프로퍼티들을 다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정의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이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들이 모여서 이 시스템의 어떤 스테이트를 이제 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외부적인
힘들이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기장이 걸려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장이 걸려 있을 수가 있고, 중력장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어떤 모션을 할 수가 있고, 표면 장력이 작용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많은 힘들이 관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연력학에서는 요 텀들을 다 무시합니다. 관심이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면은 요 시스템을 심플 컴프레서블 시스템이라고 일단 우리가 부르기로 했고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알아낸 사실은 두 개의 독립적인 인텐시브 프로퍼티들만 알아내면 나머지는 프로퍼티들을 모두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모든 프로퍼티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규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인트로덕션이니까 일단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연력학을 공부하시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인트로덕션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대충 이런 컨셉이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차차 이 개념 구체화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심플 컴프레서블 시스템에서 두 개의 인텐시브한 프로퍼티만 있으면 스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프로퍼티 A하고 뭔지 모르지만 프로퍼티 B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 프로세스는 연력학에서는 다 쿼자이 이퀄리브리엄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의 프로퍼티를 규명해서 스테이트를 이제 알아내려면 기본적인 가정이 서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의 그 시스템이 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는 이퀄리브리엄 상태인데 그 중간을 이제 프로세스 거쳐서 가야 되는데 모든 프로세스를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연력학에서 취급하는 거는 순간순간에 다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지나가는 이제 준평형 상태, 쿼자이 이퀄리브리엄 프로세스를 이제 가정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력학 공부할 때 제가 예전에는 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피스톤에서 가스가 이제 피스톤을 밀어 올릴 때 여기 위에 추가 이렇게 여러 개의 아주 작은 추가 있어서 이 추 하나를 이렇게 덜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스가 팽창되는 거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추 뭉텅이를 한 번에 덜어내면은 압력이 확 이제 낮아지면서 가스가 확 팽창하는데 이때 이제 비가역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턴 역학 할 때 마찰력 다 무시하고 F는 MA로만 해서 풀듯이 이제 여기서도 일체의 비가역적인 건 배제하고 저 피스톤 위에 있는 추를 조금씩 제거해서 조금씩 팽창되면서 가역적인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게끔 그렇게 쿼자이 이퀄리브리엄 프로세스 가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연력학은 온도가 중요하고요. 연력학의 제0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락이 이렇게 A, B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C 블락을 이렇게 컨택 시켜서 온도가 T에서 이퀄리브리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서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A하고 C가 이퀄리브리엄을 이뤘고 B하고 C가 이퀄리브리엄을 이뤘으면 사실 C가 매개하는 건데 그러면 A하고 B는 만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안 만났더라도 얘네 온도가 T로 다 이퀄리브리엄 된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A, B를 붙인다고 해도 요 두 블럭은 온도가 T니까 평형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이제 요런 게 연력학 영 법칙이고요. 요거는 뭐 어디서 유도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아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이제 나왔으니까 또 정리를 해보면 온도는 우리가 스케일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셀시우스 스케일이 있고 파렌하이트 스케일이 있고 일단 이렇게 두 개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셀시우스 스케일은 0부터 100도까지를 내가 100등분을 하겠다는 거고 파렌하이트 스케일은 32도부터 212도를 180등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두 개의 온도 스케일은 상호 이제 변환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하나 해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뭘 해봤냐면 이 세로축에 압력을 놓고 여기다가 셀시우스 온도를 이제 X축으로 놓고요. 이런 실험을 해본 거죠. 이제 여기까지밖에 온도를 못 떨궈서 이제 요 이후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여기가 실험한 거고 이제 왼쪽은 예측을 한 거죠. 이렇게 해봤더니 요 가스 ABCD가 온도를 내리면 내릴수록 압력이 이렇게 작아지더니 저 어딘가에서 압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이제 요 온도를 기준으로 0점을 잡아서 이제 온도 스케일을 이제 만든 게 켈빈 스케일이 되죠. 그래서 그 셀시우스 온도를 저 273.15만큼 옮긴 게 켈빈 스케일이고 파렌하이트를 또 옮기면 랭킨 스케일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셀시우스를 옮겼으니까 이렇게 평행이동만 하면 되고 파렌하이트를 옮겼으니까 또 이렇게 평행이동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두 개는 1.8배를 해주면 또 변환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프레셔가 있죠. 그리고 프레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프레셔가 뭐냐면 우리가 유체에 작용하는 노멀 포스를 이제 에어리어로 나눈 거죠. 그래서 1파스칼은 1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요게 프레셔 단위로 이제 1파스칼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대기압을 잴 때 이렇게 제로에서 시작해서 1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압을 재면은 여기는 이제 절대 압력을 이렇게 재는 거고 요 대기압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게 게이지압으로 상대적인 이제 압을 재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재면은 이제 베큐엄 압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유체가 잠겨 있을 때 이렇게 높이 H만큼 깊이로 들어가서 여기서 압력을 재보자고 하면 요 위에는 대기압이 있으니까 저 H 수심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우리가 유체 기둥 로지 H 압력만큼 더해지죠. 그럼 만약에 요거를 게이지로 구하라고 하면 이제 PAT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로지 H가 되고요. 여기서 좌표를 G로 이렇게 뽑으면 압력의 변화는 마이너스 로지만큼 돼서 우리가 델타 P를 두 점의 압력의 차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 로지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원리를 가지고 바로미터라는 걸 만들었죠. 요거는 대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요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수온을 이렇게 머큐리를 채우고요. 머큐리를 채우고 얘를 뒤집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머큐리 수조에다가 이제 가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머큐리가 내려오면서 요 머큐리 수면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딱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 빈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는 그 머큐리가 증발하면서 여기가 기체가 채우긴 하지만 그냥 뭐 백큐옴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럼 결국에 요 머큐리 덩어리가 이렇게 내리꽂는 힘이 있고 여기서 대기압이 받아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 두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ATM이 저 녹색 기둥 로지 H가 되겠죠. 이렇게 대기압을 측정하는 게 이제 바로미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노미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압력의 차를 측정합니다. 어떤 플루이드가 이렇게 용기 안에 들어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U자관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다른 유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의 밀도를 가는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 차이가 높이가 H죠. 그럼 이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은 압력이 같아야 되겠죠. 저 상태로 이제 높이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플루이드의 압력이 얼마냐 이제 요걸 알고 싶은 건데 요 1번 지점에서 그럼 사실은 요 압력이 P2하고 이제 같죠. 그리고 여기가 PATM이니까 P2라는 녀석은 PATM에다가 로지 H만 더해주면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노미터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관이 이렇게 유체가 흘러갈 때 우리가 요만큼의 유체가 이렇게 컨트롤 볼륨이 있는데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하고 이렇게 있으면 요 차이의 압력차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관을 뽑아서 여기서 또 U자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요 안에 또 다른 밀도를 갖는 유체를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여기가 로2고 지금 유체가 로1이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요만큼의 높이차 H가 있고 요만큼의 높이차 A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1번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은 1번에서 A를 가면 A 가고 A하고 B하고는 압력이 같죠. 그럼 거기서 다시 요 C로 올라가서
2까지 가서 요 P2를 만나게 되죠. 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1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로 1G에 A 플러스 H만큼 내려가서 저 A 지점에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로 올라오면은 로 2G H만큼 빠지고 다시 2까지 올라오면 로 1G A만큼 빠져서 P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워지는 텀이 이제 보이죠. 이 녀석은 지워지고요. 따라서 두 지점의 압력차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마노미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연력학 첫 번째 인트로덕션을 한번 살펴봤고요. 요 이제 훨씬 더 다양한 개념들이 차차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주의 깊게 볼 거라는 것과 시스템에서는 프로퍼티들이 정의되는데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는 이 프로퍼티들을 하나로 이제 값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며 심플 컴프레서블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프로퍼티만 알면 다른 프로퍼티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규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가는 그 과정은 쿼자 이퀄리브리엄 프로세스이고 그 다음에 온도랑 압력은 이렇게 취급하더라. 이 정도만 일단 네, 오늘은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깊은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